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하남, 광명 등 서울에서 연접한 4곳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11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971년에) 지어진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50여 년 만에 최고 65층 2,500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계획입니다.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높은 건축물로 바뀔 준비를 마치며 일대 아파트 값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전국 주택 전체 거래에서 증여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에서 증여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고 자치구 중에서는 노원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쌍용 C&E와 한라 시멘트를 제외한 대형 시멘트사들이 11월 시멘트값 인상을 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중소 레미콘 업계와 시멘트사들이 가격 인상 시기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달 시멘트값 인상 여부에 또 한 번 갈등을 빚을 전망입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서울 및 서울 근거리에 있는 과천과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10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의 자세한 내용을 김충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10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업계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일정 수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매수 심리가 워낙 위축돼 있어 전면적인 시장 분위기 반전을 도모하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내놓고 서울, 성남의 분당 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가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50%로 고정되는 등 대출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일단 업계는 이번 방안이 주택 거래에 활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구매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해제 효과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규제 지역 완화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등등을 통해서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지만 시장이 정상화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 이 글로벌 경제의 침체, 고금리 현상으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고 매수 심리도 여전히 침체돼 이번 방안의 효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충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71년에 지어진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50여 년 만에 최고 65층 2,500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조감도대로라면 지금까지 지어진 서울 시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정체돼 있던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시범아파트가 최고 65층 2,500가구 규모 신축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기획안에 따르면 현재 1,584가구인 시범아파트는 2,500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전망입니다. 63빌딩과 가까운 동의 경우 최고 65층까지 지어질 예정입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높은 건축물로 바뀔 준비를 마치며 일대 아파트 값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 값은 지난달 31일 기준 0.29%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보다 확대되는 등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가 급격히 치솟은 상황에서 재건축 호재로 인해 일대 아파트 값이 상승 전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의도 개발 자체가 가지고 오는 상징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해당 지역들 외쪽으로 또는 서울 전체 재건축 단지가 그런 사업의 속도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가 많은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올해 3분기 전국 주택 전체 거래에서 증여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원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 들어 9월까지 전국 주택거래량 74만 8,625건 중 증여 거래량은 6만 5,7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의 8.8%에 달하는 수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에서도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입니다. 서울 주택거래량 총 7만 9,486건 가운데 증여 거래 건수는 9,901건으로 전체의 12.5%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에서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노원구로 나타났습니다. 노원구의 주택 거래량은 총 1,999건으로 나타났으며 증여 거래량은 556건으로 전체의 27.8%에 달하며 주택 거래 4건 중 1건이 증여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 연구원은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 가격이 줄었고 증여 취득세 기준 변경까지 맞물리면서 증여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쌍용 C&E와 한라시멘트를 제외한 대형 시멘트사들이 11월 시멘트값 인상을 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중소 레미콘 업계와 시멘트사들이 가격 인상 시기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달 시멘트값 인상 여부에 또 한 번 갈등을 빚을 전망입니다.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900여 개 업체로 구성된 중소 레미콘 업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시멘트사들과 가격 인상 시기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용 C&E와 한라시멘트는 내년 1월부터 가격 인상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상태고 한일시멘트와 아세아시멘트, 삼표시멘트 등은 아직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 시멘트사들은 이달 납품분부터 가격을 올릴 예정입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한 해 2차례 가격 인상은 말이 안 된다며 시멘트 값이 오르면 레미콘 제조 원가도 따라 오르는데 시멘트 회사들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은 무리한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시멘트 업계도 원가 상승으로 상황이 어려워 가격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이달 시멘트 값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2년 10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472건으로 이 중 538건이 낙찰됐습니다. 낙찰률은 36.5%로 2달 연속 30%대 수준에 머물렀고 낙찰가율은 전월과 비슷한 83.6%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 대비 4.6%포인트 하락한 17.8%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낙찰가율도 전월보다 1.1%포인트 낮은 88.6%를 기록해 올해 7월부터 매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또 한 번 기준금리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매수세가 극도로 위축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시황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주택가격 추가 하락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며 거래가 급감,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9%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보다 0.07%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47%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8% 하락했습니다. 주택가격 추가 하락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의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 급감 상황이 심화되며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 지역에서는 도봉구가 창동과 방학동 대단지 위주로 0.56% 하락했습니다. 노원구는 상계동과 중계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55% 떨어졌습니다. 강북구는 미아동과 수유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48% 하락했습니다. 은평구는 수색동과 녹번동, 응암동 위주로 0.43% 하락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송파구가 가락동과 잠실동, 문정동을 중심으로 0.58% 떨어졌습니다. 강동구는 고덕동과 암사동, 대단지 위주로 0.47% 하락했습니다. 관악구는 봉천동과 신림동 주요 단지 위주로 0.4% 떨어졌습니다. 강서구는 0.38% 하락했습니다. 가양동과 등촌동, 방화동이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49%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각각 0.84%, 0.82% 하락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인접지역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지행동과 생현동 위주로 0.82% 떨어졌습니다. 양주시는 옥정 신도시 내 입주 물량으로 인해 옥정동과 덕계동을 중심으로 0.74% 하락했습니다. 파주시는 와동동과 목동동이 하락을 견인하며 0.73% 떨어졌습니다. 인천은 0.6%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연수구가 송도동과 동춘동, 옥련동 위주로 0.77% 하락했습니다. 동구는 송현동 대단지 위주로 0.74% 떨어졌습니다. 서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가정동과 신현동, 성남동 위주로 0.73% 하락했습니다. 계양구는 작전동과 효성동 중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0.61%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의 지방은 0.32% 하락했습니다. 이중 5대 광역시는 0.39% 하락했습니다. 대구는 0.36% 떨어지며 전주 하락폭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달성군이 다사읍과 화원읍을 중심으로 0.54% 하락했습니다. 수성구는 중동과 수성동 위주로 0.48% 떨어졌고 동구는 신암동과 산천동 위주로 0.35% 떨어졌습니다. 울산은 0.46% 떨어졌습니다. 남구는 신정동과 야음동 위주로 0.61% 떨어졌습니다. 동구는 전하동과 화정동 위주로 0.49%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복산동과 약사동을 중심으로 0.47% 떨어졌습니다. 세종은 0.52% 떨어졌습니다. 매물적체 영향 및 매수심리 위축이 지속되며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0.43%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은 0.57%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보다 0.06%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서울은 0.48% 하락했습니다. 전세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임차인들의 월세 계약 이동이 지속함과 동시에 매물의 전세 전환이 진행되는 등 매물 적체가 심화되며 하락 거래와 매물 가격 하향 조정이 진행되어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구는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가 심화되며 0.68% 하락했습니다. 은평구는 응암동과 녹번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62% 떨어졌습니다. 성북구는 하월곡동과 종암동, 기름동 위주로 0.59% 하락했습니다. 동대문구는 장안동과 전농동 대단지가 하락을 견인하며 0.55% 떨어졌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송파구가 가락동과 장지동, 잠실동을 중심으로 거래 가격이 하향 조정되며 0.71% 하락했습니다. 강동구는 암사동과 명일동, 천호동 위주로 0.59% 떨어졌습니다. 동작구는 상도동과 흑석동, 사당동 위주로 0.55% 하락했습니다. 관악구는 봉천동과 신림동 주요 단지 위주로 0.53% 하락했습니다. 경기도는 0.61% 하락했습니다. 성남 중원구와 수정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각각 1.06%, 0.97% 떨어졌습니다. 시흥시는 0.92% 떨어졌습니다. 은계지구, 백오지구와 구축 아파트 밀집 지역인 은행동과 정왕동이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양주시는 옥정신도시와 인접지역인 옥정동과 덕계동을 중심으로 0.9% 하락했습니다. 고양 덕양구는 삼송동과 원흥동 대단지 중심으로 매물 적체가 지속되며 0.88% 떨어졌습니다. 인천은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 적체가 심화되고 거래 가격이 하락 조정되며 0.62% 하락했습니다. 서구는 가정동과 신현동, 거만동을 중심으로 0.86% 떨어졌습니다. 연수구는 송도동 대단지 위주로 0.81%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중산동과 운서동 위주로 하락 거래가 진행되며 0.65% 떨어졌습니다. 지방전세 가격은 0.3% 하락했습니다. 이중 5대 광역시는 0.4% 떨어졌습니다. 대전은 0.41%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구는 관저동과 월평동 대단지 위주로 0.56%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태평동과 중촌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45% 하락했습니다. 동구는 신흥동과 성남동 위주로 0.4% 떨어졌습니다. 울산은 0.47% 하락했습니다. 동구는 서부동과 전화동을 중심으로 0.75%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약사동과 복산동 위주로 0.52% 떨어졌습니다. 세종시는 0.55% 하락했습니다. 매물 누적 및 거래 심리 위축이 지속되며 어진동과 한솔동을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수요세 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천과 세종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풀림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김현진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단지들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단지들이 주목을 받고 있나요? 네, 이번 주는 정말 오랜만에 서울에서 분양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와 대전 등에서도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SK 에코플랜트와 롯데건설이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원에 조성하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이 15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단지는 중화 1구역을 재개발해 조성되는 단지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8개동 총 1,055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서울에 위치하는 만큼 우수한 교통뿐 아니라 교육, 생활 인프라를 갖춘 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중화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환승을 하지 않고도 청담과 논현, 반포 등과 같은 강남 일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는 신묵초와 장안중, 중랑중 등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마트와 홈플러스, 코스트코, CGV 등 생활 인프라 시설도 풍부합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중랑천이 흐르고 있어 이를 따라 조성된 중랑수경공원, 중앙체육공원 등에 따라 산책 및 가벼운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존, 피트니스, GX룸, 어린이집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5년 11월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서울의 청약 소식인 것 같은데요. 서울도 서울이지만 교통권이라든지 학군, 인프라에 또 중랑천까지 갖추고 있어서 정말 많은 관심들이 주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지역도 가볼까요?
네, 대방건설이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공급하는 평택 고덕 디에트러 리비에르가 15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 10개동 총 726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우수한 직주 근접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제조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을 뿐 아니라 쌍용 자동차 본사, 장당 송탄 일반 산업단지 등 이 인근에 분포해 있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평택시 고덕동 일대는 현재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해당합니다. 비규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에 비해 청약과 세금, 대출 등에 있어 규제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스크린 골프장, 피트니스, 북카페,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3년 10월입니다. 네, 계속해서 대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도시공사와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대전시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에 공급하는 갑천2 트리플시티 엘리프가 18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15개동 총 936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대전에서도 중심지로 꼽히는 유성구에 위치하는 만큼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홈플러스와 메가박스, NC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등 유성구 및 갑천지구 주요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교통 여건도 우수합니다. 원신흥초, 중을 비롯해 대전체육중고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원스톱 학세권 입지로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합니다. 또 도안동로와 월평에서 도안 연결도로가 가까워 차량으로 유성-IC 호남고속지선 진입이 용이합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 연습장, 북카페, 작은 도서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5년 12월입니다. 네, 이번 주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과 대전까지 대단지 아파트들의 청약 정보들 전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번 주에 당첨자 발표를 하는 아파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부터 알아볼까요? 네, 당첨자 발표를 앞둔 곳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화건설 부문이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에 공급하는 포레나 평택화양이 15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10개동 총 995가구 규모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화양지구는 규모만 279만 2,500제곱미터로 국내 민간주도 도시개발 사업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개발이 완료하면 2만여 가구에 5만 3천여 명이 거주하는 서평택 대표 중심 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특히 인근 서평택 권역의 여러 개발 호재가 속도를 내고 있어 미래가치 향상이 기대됩니다. 수소복합지구 사업이 진행 중인 포승 BIX 지구를 비롯해 친환경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는 현덕지구, 2023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연중역 등이 가깝습니다.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는 만큼 한화건설 부문은 단지에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다양한 테마의 휴게시설을 배치할 예정이며 지하 1, 2층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다채로운 문화,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입주는 2025년 11월입니다. 이번 주는 좀 평택이 뜨거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아파트 당첨자 발표를 앞둔 단지는 어디일까요? 네, 롯데건설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 공급하는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이 15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6개동 총 584가구 규모입니다. 단지가 위치한 천안시는 지난 9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비규제 지역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실수요자와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두정동은 교육과 편의시설, 인프라를 모두 갖춘 천안의 핵심 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선 단지 바로 앞에 천안 희망초등학교가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합니다. 또 천안 시내 핵심 인프라가 밀집된 두정동과 신부동 생활권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입지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까이에 있고 천안 종합터미널 상권과 두정역 상권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환경도 좋습니다. 단지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교통환경도 좋습니다. 단지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천안고속터미널과 천안종합터미널, KTX 천안아산역도 인근에 위치해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일본 국도 등도 가까워 천안 전 지역은 물론 전국 각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입주는 2025년 10월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김현진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단지들 살펴봤습니다. 김현진 기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규제 지역을 대거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된 금융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녹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들, 그 안에서 쏠쏠한 청약 정보,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황센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